이 대통령은 2박 3일간 이집트에 머물며 지난달 정상간 통화 후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한 이집트 정상회담부터 협정 서명식까지 이 대통령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 이집트와 유대 관계를 공고히 다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한 이집트 양국이 1995년 수교 이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방면에서 협력 관계를 긴밀히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지난 30년간 구축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양국이 미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정상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실질 협력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뜻을 모은 것도 이번 이집트 방문의 성과입니다. 카이로 대학 연설에서는 한국의 새 중동 비전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며 한국의 외교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할 차례입니다. 에너지, 건설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인공지능, 수소 등 미래 혁신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집트 내 문화 플랫폼을 활용해 K컬처의 아랍 내 확산을 위한 협력을 늘리기로 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양국은 새로 개관한 이집트 대박물관을 포함해 박물관과 도서관, 공연 등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교류를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협력 부문에선 이집트 내 직업훈련원, 기술대학 설립 경험을 바탕으로 상생의 교육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집트 방문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현지 교민들을 격려하고 든든한 지원을 약속한 이 대통령은 다음 순방국으로 발걸음을 옮겨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는 데 주력합니다.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불법 가담 여부를 들여다보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대통령 직속기관과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돼 자체적으로 조사합니다. 49개 TF가 각각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 실행, 정당화, 은폐한 행위입니다.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입니다.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총리실 총괄 TF도 출범했습니다. 총리실 총괄 TF는 기관별 TF 활동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총리실 자체 조사도 수행합니다.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자문단 4명도 합류했습니다. 한편 각 기관별로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면 총리실 총괄 TF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13일까지 불법 가담자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10월 고용 동향을 보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며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고 청년 고용률 하락이 장기화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이 40만 명을 넘는 등 구직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노동시장 참여 의지가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잠재 성장률 둔화로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약화되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서 정규직 취업 경쟁이 더 심해졌고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청년층이 늘어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열고 청년층 고용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청년 선호도가 높은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AI 기반 직업 훈련을 늘리고 벤처 창업과 쉬었음, 구직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본격 추진해 청년 일 경험을 확대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반 고용 서비스 고도화에 나서고 AI 기술 변화가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동절기 취약계층의 소득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4차례의 유찰에 이어 지난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마저 중단된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재입찰 공고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사업 재개를 위한 방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항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설계와 시공 모두 한 업체가 맡는 턴키 방식으로 입찰을 추진합니다. 신공항 건설은 발파부터 매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된 복합 공사이자 해상 연약 지반을 안정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고난도 공사로 건설업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 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사 기간은 연약 지반 안정화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약 8년 8개월에 달하는 106개월로 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연약 지반 안정화 과정에서 지반 계측을 수시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정화가 조기에 마무리될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진행해 공사 기간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10조 5천억 원이던 공사 금액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해 10조 7천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사업의 전 과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종합사업관리 시스템인 PGM 도입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 4월 발표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따라 공항시설 안전 확보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도 반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자 선정과 기본 설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구축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분명 처방은 약의 품목이 아닌 환자에게 필요한 성분을 처방하는 방식입니다. 환자가 열이 날 때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성분명으로 처방을 받아 약국에 가서 이 성분이 들어있는 약을 조제받는 겁니다. 현재는 의사가 타이레놀 같은 약의 특정 제품명을 포함해 처방하고 있지만 성분명 처방으로 어떤 회사의 약을 선택할지는 약사와 환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부는 성분명 처방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 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품절량 문제는 해묵은 논란거리로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백신과 해열제 등이 품절되는 사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약사와 의사단체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립니다. 국민의 본인이 드시는 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므로써 중복 복용이나 이런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이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약에 대한 선택권은 의사한테 주어진 거라고 그게 대전제로 깔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 주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가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의약분업이 시작됐던 우리나라에서의 시작됐던 취지를 망각하고 있는 거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그동안 병원이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온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는 처방권이 의사한테 있고, 근데 의사가 제품명으로 해버리면 이제 그 제품으로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리베이트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현재 국회에는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복지부는 의사와 약사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집계된 인플루엔자,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66.3명에 달합니다. 한 주 사이 30.7%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땐 14.4배 많은 수준입니다. 올해는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된 데다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절기 시작부터 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다가 유행 기준을 넘어서서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 17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후 인플루엔자 발생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학령기 청소년 사이에서
독감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세에서 12세 독감 의심 환자가 1000명당 170.4명으로 가장 많았고 13세에서 18세는 112.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본격적인 겨울철 유행에 앞서 고위험군 중심으로 신속한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13세 이하 어린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꼭 참여하셔서 건강한 겨울을 나시기 바랍니다. 또 65세 이상 어르신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며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열 기능이 있는 다리, 발 마사지기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년간 화상 관련 사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유형은 화상이 절반 이상 차지했고 피부 손상과 타박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시중 유통 중인 다리, 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모두 현행 안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다리 마사지기는 현행법상 교류 전원 30V 또는 직류 전원 42V 이하거나 전지로만 작동하면 안전 기준이 적용되진 않지만 모두 적합하게 나온 겁니다. 다만 안전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주의 표시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제품은 외부 충격에 따른 배터리 손상 등 우려 요인도 있어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수입 판매사에 저온 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사용 시 소비자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준수하고 30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마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용 중에 이상이 느껴질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소비자원은 또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는 신체에 밀착해 사용함에도 일부 안전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관계부처와 조사 내용을 공유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시대 왕이 입던 의복 골룡포에 황금빛으로 수놓인 용 한 마리, 조선 왕실의 전통과 아름다움이 담긴 용문보가 와인마개로 재탄생했습니다. 왕실 문양과 민화, 호작도가 선사하는 전통적 아름다움에 실용성이 더해져 최근 인기입니다. 특이하게 내외국인 모두 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도 그래서 글로벌 인기상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한국의 매력을 담은 관광기념품, 이른바 K굿즈 인기가 점차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상품 브랜드 뮤즈는 최근 5년 새 5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만 해도 지난해 매출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K굿즈 열풍 속에 올해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도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열렸습니다. 지자체부터 기업까지 134개 부스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놀이공원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관광기념품을 즐기고 살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딱 살만한 거? 그렇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공모전 이런 거 통해서 파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괜찮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사고 싶게 하게. 1998년부터 올해까지 관광기념품 공모전 연대기와 수상작을 담은 전시가 열리고 전통 금박 체험과 전통주 시음회 등 체험 행사도 마련돼 즐거움을 더합니다. 지역 추천 기념품을 모은 편집숍도 함께 운영됩니다. 배춧잎 사이사이 빨간 고춧가루 양념이 고루 묻혀집니다. 수십 명의 손길로 만들어진 배추김치에서 정성이 묻어납니다. 김치의 날을 기념해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김장을 재현하고 체험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경복궁 일대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In Italy, we haven't tried it, but we tried it on the plane and we really like it. I've seen a lot of videos on TikTok on how to make kimchi and I really wanted to try it. 김치의 날은 2020년 식품 분야 최초로 법정 기념일로 제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치의 우수성과 문화를 알리기 위해 해마다 기념식을 개최하는데 올해로 6번째를 맞았습니다. K푸드의 대표 주자인 김치, 그리고 그 김치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김치 산업은 이제 단순히 전통 산업이 아니라 미래의 K푸드를 선도하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부를 비롯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치연구소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치 품평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축하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김치종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서 종주국으로서의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다른 나라들이 모방할 수 없는 차별적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치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일상 속 슈퍼푸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해 들어 10월까지 김치 수출액은 1억 3,739만 달러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치 경신이 전망됩니다. 특히 미주와 유럽 등으로 수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5개 국가 일부 지역에서는 김치의 날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74살 김신익 씨. 지난 2월 심장마비로 쓰러져 심장 제세동기 삽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체중이 급격히 줄고 어지럼증이 심해지면서 하루에 반 이상을 누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김 씨를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합돌봄 담당 간호공무원입니다. 직접 집을 방문해 영양 섭취와 약 복용 상태를 점검하고 요새는 식사는 잘 하시나요? 원래 죽만 먹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체중이 한 14kg 빠졌는데 그중에서 이제 덕분에 1kg 살이 쪘어요. 집안에 필요한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도 조율합니다. 식사 지원을 통해서 이제 뭐 죽식이나 반찬식이나 일반식 같은 식사 지원도 해드리고요. 의료기관을 혼자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동행 지원이라는 서비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김 씨는 이런 통합돌봄 지원을 통해 조금씩 일상의 균형을 되찾고 있습니다. 지금 누워있는 지가 거의 10개월 됐거든요. 근데 10개월 동안 천장만 보고 있으면 더 안 되잖아요. 돌봄 서비스로 와서 도와주고 또 말동무 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부도 이 같은 지역 사례를 기반으로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전담 조직 설치와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2026년 전국 모든 지자체로의 확대를 목표로 통합돌봄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늙어도 아파도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사회, 통합돌봄이 그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진영승 의장이 오늘 데이비드 존스턴 호주 국방총장과 통화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호주군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엄중한 안보 정세 속 우방국 간의 상호 운용성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지난달 30일 한 호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국방 방산 협력 발전의 추동력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에서 20일 수출액이 3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26.5%, 승용차 22.9% 늘었고 석유 제품은 19.3% 줄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미국 수출이 각각 10.2%, 5.7% 증가한 반면 베트남 수출은 2.5%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61억 달러로 3.7% 증가했고 무역 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대한민국 체육상 대통령 표창 경기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3회 대한민국 체육상 전수식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안세영 등 9명의 대한민국 체육상이 수여됐고 체육발전 유공자 60명의 최고 영예인 청룡장 등 체육 훈장과 포장이 수훈됐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상은 1963년부터 체육발전 유공은 1973년부터 각각 수여되고 있습니다.